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왜 힐링을 메가 트렌드, 거대 트렌드라고 보는가입니다. 힐링은 단순히 어떤 작은 하나의 트렌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하고 본질적인 트렌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가? 제가 10년 전에 힐링을 트렌드가 될 것이다. 더 큰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개인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강 문제인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너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심한 어떤 의심과 공포가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에너지 힐링을 기초로 하는 치유적인 어떤 노하우들을 통해서 그저 나 혼자 했을 뿐인데 당시에 뭐 이미 빈털털이었으니까 뭐 큰돈 들인 것도 아닌데 됐어요. 즉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없었던 그 결핍으로부터 무엇을 알았는가? 현대의학, 의료의 패러다임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과 고통에서부터. 두 번째, 나의 내적 취약성을 세상이 알려주는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책 열심히 읽었고 뭐 했고 안 됐어요. 기존의 지식 패러다임으로 안 됐어요. 기존의 종교 패러다임도 안 됐어요. 기존의 전통적 영적 패러다임도 안 됐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을 뿐이지. 저는 새로운 치유적 패러다임을 썼어요. 나의 결핍, 나의 내적 불안정성을 현재의 지식 패러다임, 종교적 패러다임이 돕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갔다며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옛날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왜 그 지경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공이 풍요와 비례하지 못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가정에서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고 대학원 2개나 다녔거든요. 책을 제가 10,000권 읽었다고 자랑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풍요를 일구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가.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을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렸던 결핍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치유를 했어요. 치유적 영성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결핍 세 가지가 저만의 문제입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달라졌나요?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치유적 영성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트렌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런 트렌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수로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이 힐링이 커질 거다. 확장성을 예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관찰한 게 아니라 좀 사회를 관찰했어요. 그때 첫 번째, 미국에 와서 치유 공부를 했잖아요. 새삼스러운 거지만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고 할 때 늘 모델로 참조한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 지식 사회는 거의 90% 이상 미국 학문 직수입 아닌가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미국의 치유학의 양상을 보고 이것이 한 세대 전에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서로 융합하면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는가를 쭉 관찰하면서 이건 한국에도 직수입 되겠다. 그 흐름이 한 20년 차이 정도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갔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미국 사회의 종교 동향을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공식적 통계가 나온 게 2016년입니다. 그 종교를 떠난 사람들의 말이 대다수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믿는데요. 그런데 기존 종교가 돈과 권력과 결탁한 종교 비즈니스다. 그래서 자기는 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떠났지만 안에서 신을 찾는 그 추구심, 그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영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번져나가는데 철학 공부, 인문학, 치유, 명상, 요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국가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가? 그냥 민간 사회의 흐름으로 머무를 것인가를 관찰했는데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통계 같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진 사회일수록 국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를 하려면 사람들의 웰빙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의료를 선진화시키는데 병 나고 나서 도와주는 것보다 병 나기 전에 도와주는 게 나라 돈이 덜 들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병 나고 돕는 게 의학이에요. 치유는 병 나기 이전과 병 난 후에 자기 강화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돕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아동 치유, 아동 복지 쪽으로 점점 관심이 이동을 하는 거죠. 좀 가장 시급한 아동 복지가 뭐냐면 학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가해지는 거를 단순히 가정사로 두지 않고 사회 문제로 불러일으켜서 법률을 마련하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와우, 이건 한국에도 곧 시작도 했는데 이거 이미 시작됐죠? 예.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봤던 흐름이 거기서 끝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양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국에도 이런 흐름이 다가오거나 이미 시작되었나요? 세 번째, 제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봤던 이유는 정부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성격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불가피한 흐름이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보수 정권이 한국을 오랫동안 리드하고 또 경제 발전에 공로가 있지만 그것의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소수의 지지였는데 전반적인 여론의 지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여론의 최소 40% 정도가 국민의 40% 정도가 그러한 정부 성향을 지지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부는 무엇 하는가? 국가 재정을 어디에다 쓰는가? 현재 정부 안에서 국정의 5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 건강 증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의 5대 목표 중에 하나로 이미 공식적으로 천명이 됐어요. 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00조 원대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181조 원이에요. 정부 정책의 500조대의 예산 중에 보건복지 노동이 181조 원.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 비중이 우리나라 예산의 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실제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치유에 대한 지지 예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실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중소기업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게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직장인들의 여가 관리, 그 노력이 유행어를 낳았죠. 워라벨. 워크, 노동과 라이프의 밸런스. 이 워라벨의 성향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 이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돈의 투자가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 틀림없이 이쪽에 힐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라고 보는 네 번째 요인이다. 새로운 영성에 대한 수요. 아까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종교의 근본 성격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존경하고 내가 부디스트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불교 철학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 종교가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회의감을 짙게 드리고 했고 또 너무 뜻밖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 제가 댓글을 유심히 보는데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해야 되니까 막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천착하지만 그러한 형태, 지도 종교로서의 그 형태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이 영성으로 넘어가면서 그 영성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해 있는 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치유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 본질을 질문하면서 나 자신의 내적 성장 그리고 그런 말씀과 가르침들을 내 자신에게 체화시키겠다 이런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내적 성장과 체화 이러한 것들이 치유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치유학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치유와 연계가 되면서 거대하게 흐름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단적으로 올해 10월에 두바이에서 월드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들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제가 힐링이 거대하고 본질적인 메가 트렌드로 지속되고 확장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